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주 매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산불 테마주 난립 속에서 주도주를 잃었고요. 지금 단계성으로만 자금이 움직였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면 2분기가 스타트가 되는데요.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공격보다는 방어가 조금 더 우선시돼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호재 실종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세하고 공매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탄핵 선고 기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포지션 가져가기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뉴욕 증시도 다시 비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여건 자체가 녹록치 않은 또 4월을 맞이할 것 같아요, 대표님. 4월 증시 전망 보니까 증권가에서 오늘 한 2,400까지도 열고 보는 쪽에 있던데, 네, 우리 증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급락을 좀 보이고 있죠.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 공매도가 이제 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공매도가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재개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굳이 지금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관만 분위기도 같이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매도세를 받아주는 그런 이제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좀 얇아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낙폭을 좀 크게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4월 2일 날 미국의 이제 상호관세 발표도 우려감을 계속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저께 얘기 나왔었던 어저께죠. 어저께 새벽에 나왔었던 수입차 관세 25%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지난주에는 좀 관세에 대한 유형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급발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이제 매겨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차 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사들 계속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5,000에서 $1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물가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가능성 여전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4월 2일 날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발표된 이후에 그 처리를 하는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4월 2일 날 관세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세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시그널 스캔들이라고 하는 미국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기에 이제 발표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도 이런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관세에 관련된 정책들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존속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유념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악재가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공매도 재개가 되면 유동성은 조금 팍 늘어나긴 할까요? 시장에서요? 일단 시장에서 관련돼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 테마주로 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게 PER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경우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PER이
뭐 올라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를 갖고 공매도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재개된 이후에 어떤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가 늘어나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그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팀장님, 요즘에 아마 투자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일시 휴업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도 보고 전략도 내셨다고 하는데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 시장 자체 좀 힘들긴 합니다만 오히려 좀 미국장보다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을 했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M7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오히려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 자체에 대한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자본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의 어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의 나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뭐 CPI 같은 경우 특히 헤드라인 지금 CPI 같은 경우 뭐 연간 한 0.6%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면서 오히려 관세로 지금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자충수에 걸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승의 어떤 기류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사실 폭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증시도 같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관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 관세를 조금은 좀 상세하게 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4월 2일 이후에 좀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한번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펼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복 관세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되면 또다시 또 큰 관세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사실 글로벌적으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정책에 대한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지난주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이제 정책이 좀 바뀌는 경우에는 좀 바닥에 빨리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 4월 2일 이후에 제가 볼 땐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상당히 좀 슈퍼위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매도를 분명히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변동성의 확대가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어제 좀 나온 뉴스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률과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좋지 못한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S&P 글로벌 분석에 의해서 좀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지금 성장률이 좀 가장 크게 좀 하향 조정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리스크와 좀 연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리더에 대한 부재식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좀 상당히 관세와 관련돼서 공격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자체적인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연관이 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증폭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4월 2일 또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에 4월 아무래도 뭐 둘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계속 증시에 반영되고 있고 또 이제 선반영을 통해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도망갈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망갈 시점은 아니다가 메인 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빠지는 상황이고 이런 거는 이제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해답은 있을 거거든요. 네, 쉬는 것만이 꼭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종목을 픽하신 게 궁금합니다. 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네, 먼저 대표님께서는 삼성중공업으로 가시네요. 네, 조선주 안에서 요 종목 선택하셨고 기존의 대장주 라인 안에 있는 종목이죠. 현대일렉트릭도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주보다는 덜 빠졌고 더 올라온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좀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주가 움직임이. 네, 일단 못 올랐기 때문에 뭐 덜 빠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관세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 쪽으로 뭐 영향을 덜 받는 게 조선업종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LNG 선과 관련돼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FLNG 선의 이제 가장 핵심 장비라고 불리고 있는 LNG 액화 장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수입을 해오다가 이거를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이제 FLNG를 수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뭐 해외에서 뭐 일부 이제 수주를 받은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수주의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북미 지역, 뭐 카나다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지역 중심으로 해서 LNG 채굴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LNG를 이제 채굴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발주를 하는 게 LNG 운반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주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특히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보다는 국내 업체에 아마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현재도 뭐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해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 같은 경우 뭐 작년보다 10% 증가, 10조 9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한 46% 증가한 7,3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될 만큼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가에서 뭐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저가 매수해서 가격을 상단을 잡으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13,000원대까지는 뭐 조정이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13,000원 그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 13,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1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일렉트릭인데 팀장님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주가 낙폭이 꽤 나왔어요. 네, 지금 빠진 자리에서 더 내려갔고 오늘도 신한에서 레포트 나온 거 보니까 목표가를 조금 내렸더라고요. 이전보다. 네, 일단 네. 목표가 하향했습니다만 50만 원에서 지금 48만 원, 한 4% 정도 목표가 하향했고, 근데 이제 전고점보다는 일단은 목표가 높죠. 45만 원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월 24일 날 기록했던 52주 신고가 45만 원 대비 지금 한 32에서 3%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주가들이 다 레벨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공매도나 이런 부분을 좀 피하면서 결국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게 된다고 하면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상승 사이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거나 혹은 뭐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종목들을 찾는 게 분명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어제 같은 경우 좀 낙폭이 강했던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뭐 투자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오히려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뭐 얘기가 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관련돼서 좀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는 걸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9,6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2,1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8% 이상 성장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올해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이던스가 한 38억 불인데 이미 한 42억 불 정도로 지금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차 캐펙스 증설분에 대한 수주 여력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모든 우려를 결국 수주와 숫자로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뭐 전력 인프라 중에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매수권 자리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까지 봐도 되나요? 목표가 얼마 주세요? 일단은 저는 좀 일단은 1차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한 35만 원대 일단은 좀 낙폭과됐던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먼저 극복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1차로 35만 원, 그다음에 2차로 45만 원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또 기회가 되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깃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또 해주고 있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서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생존시고 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룹핑이 가능한 게 화장품주가 될 것 같습니다. KBT 위상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의료 관광 굉장히 많이 오게 되면서 미용 의료의 강남 언니 관련해서도 몸값이 6천억 원까지 뛰었다라는 뉴스 기사도 접하고 있고요. APR이 실적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1조 네,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무거웠던 LG생활 건강,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일단은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먼저 화장품주 오늘 생존 신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실적이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와 관련된 리포트들도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102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중국 이외의 시장, 뭐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뭐 일본 시장에서 판매 호조세를 보이는 게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한 12% 정도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도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화장품 업체의 이제 수출 국가 다변화, 그다음에 주요 국가에서 이제 화장품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실적 개선에 가장 큰 뭐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화장품 관련된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움직이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해외에서의 판매 호조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였었던 APR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의 이제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 이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뭐 일부 브랜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는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과거와는 다르게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수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국내 브랜드가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화장품 업체 중에서도 해외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업체 아니면 ODM, OEM으로 이런 인디 브랜드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도 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들이 이제 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런 이제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런 생산 시설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주로 이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OEM, ODM 업체들이 이런 인디 브랜드의 선전에 같이 맞물려서 성장세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해외 시장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인디 브랜드가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찾는 작업 속에서 잠시 후에 종목 나올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가 요즘에 보면 IPO 소식도 뭐 달발사 있고 다음 달에 한 종목도 들어오고 이렇더라고요. 화장품 쪽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사실 뭐 화장품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트렌드에 얼마나 좀 대응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는 딱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일단은 뭐 대형 브랜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단 뭐 LG생활건강,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좀 매출의 좀 다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지속 하향되는 좀 그러한 좀 차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중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좀 기대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 K뷰티가 좀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인디 브랜드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가성 브랜드 혁신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빠른 뭐 피보팅이라든지 좀 아이디어를 통해서 글로벌 화장품 산업에서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좀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화장품 섹터를 공략을 할 때는 약간 숫자가 나오는 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어쨌든 트렌드를 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숫자와 트렌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키워드로 삼으면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피처가 될 만한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대표님께서 픽하신 거는 ODM, OEM 강조해 주셨는데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지고 오셨고요. 저희 팀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매출 1조 나올 것 같다고 했던 API, 요즘에 정말 얘기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요거 가지고 오셨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전략하고 네, 포인트 함께 남겨주세요.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대표적인 ODM, OE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에도 이제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인 잉글우드랩이 이제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화장품 판매 확대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도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수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선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도 자체 생산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고품질의 그런 이제 화장품은 국내 ODM, OEM 업체에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주 물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빠르게 올해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대한 기대치를 못 미친 실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국내나 북미 법인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13%,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3월 6일 날 이후 이틀을 빼고 지금 순매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8만 3천 주 정도를 지금 순매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3월 달 이후에 뭐 주가는 올라가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횡보세를 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충분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 가격은 하락하기 전 수준인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PR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전략 내주세요. 네, 일단은 뭐 APR 지금 말씀하셨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1조 올해 좀 연매출 좀 달성 가능한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특히 이제 7개 지역으로 온라인 판매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유럽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에 봤을 때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목 상장한 이후에 지금 93,500원 이후에 상당히 많이 눌렸던 부분들 다시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상승 여력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모여 있는 목표가 8만 원을 일자 목표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좀 시장 분위기 자체는 계속 무겁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또 가볍죠. 네, 단기성 테마주로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투자에 갈피 잡기 쉽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주말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달과 또 2분기를 준비하는 태도도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인의 시선입니다. 어떤 전략 포인트 내주실까요?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